이 채널의 작년 수익은 약 8천만원 정도였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첫 해의 수익이었어요. 정말 다양한 곳에서 수익이 발생했는데 오늘은 이 수익의 출처를 하나씩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험난한 콘텐츠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전략도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우선 유튜브 수익에는 6개의 축이 있습니다. 이 축 하나하나마다 고유의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각각 사용할 수 있는 전략들이 다르죠. 우선 광고 수익이 있습니다. 나의 콘텐츠를 통해서 광고가 나가게 되면 그 광고 수익 중에 일부를 내가 받게 되는 구조예요. 상식적으로 바로 이해가 되는 아주 직관적인 수익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들이 내 영상을 보는 게 되겠죠. 근데 이 과정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일단 유튜브에서 내가 만든 콘텐츠를 피드에 노출시켜줄 가치가 있다고 선택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내 영상이 노출이 된 다른 영상들 사이에서 선택을 또 받아야겠죠. 그런 뒤에야 광고가 나와요. 그 문제는 이걸로 크리에이터들이 생존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건데 쉽지 않을 거예요. 우선 현재 유튜브에만 올라와 있는 롱폼 영상의 개수는 50억 개가 돼요. 그리고 숏폼은 200억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건지 느낌이 안 올 정도로 많죠. 근데 숏폼이 올해로 4주년이니까 숏폼 컨텐츠가 하나에 50억 개씩 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노출과 시청을 경쟁을 해야 되니까 정말 소수의 크리에이터들을 제외하고는 엄청나게 힘든 게임이 될 거예요. 제 채널은 23년도 12월에 수익화가 되기 시작해서 구독자가 1년 만에 12만까지 늘었고 딱 1년 동안 광고 수익으로 350만 원을 벌었습니다. 제가 다루는 내용이 콘텐츠를 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이라 대중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이미 생겼던 변화는 홈피드에 1년 전, 5년 전, 10년 전 영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현재의 크리에이터들 뿐만 아니라 과거의 모든 영상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광고 수익을 통한 수익화의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갔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축은 브랜드 협업 콘텐츠입니다. 협업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브랜드가 대가를 제공하고 크리에이터가 합의한 바에 따라서 영상을 제작하는 방식이에요.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브랜드 협업 콘텐츠를 통한 수익화가 갖고 있는 장점은 단가가 높아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있죠. 근데 이 몇천만 원의 단가가 말이 되는 이유는 이런 콘텐츠를 통한 상품이나 브랜드의 홍보가 갖는 파급력이 정말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백화점이라는 저의 새로운 채널을 통해서 정말 고가의 인체공학 의자를 소개한 적이 있어요. 이 의자가 현재 300만원 후반대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 영상을 올리고 이 브랜드와 이 의자의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매출도 이 트렌드 그래프를 따라가거든요. 한 달에 50개 팔리던 게 60대만 판매되어도 엄청난 변화가 되겠죠. 근데 이 경우에는 검색량이 20배 넘게 증가를 했으니까 판매량도 엄청나게 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드 입장에서는 높은 단가를 지불하더라도 훨씬 높은 매출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지불할 의향이 있는 거죠. 자, 연락 한번 주세요. 잘 팔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브랜드 협업 콘텐츠를 딱 한 번 올려봤는데 제가 작년에 마지막으로 올린 영상이었어요. 제가 그 대가로 소니 A7C2를 받았는데 이게 300만 원이 조금 넘는 제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가 느낀 부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선 시작하자마자 바로 느낀 점은 이런 식으로 대가가 들어오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어진다는 걸 느꼈어요. 쿨하게 나는 내 소신대로 말하고 싶은 걸 말하겠다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현실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나에게 어떤 대가가 들어왔으면은 나에게 대가를 준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소니 측에서 원했던 내용들이 제가 납득을 할 만한 좋은 피드백들이었어서 문제는 없었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메시지가 좀 빠진 것 같은데 포함을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기도 하고 이 부분은 메시지 전달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예시를 조금 더 직관적인 예시를 넣어주면 어떨까요?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브랜드가 내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을 요구하는 경우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은 브랜드도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크리에이터에게 강요를 하면은 광고가 어색해지고 결국 낮은 성과로 이어질 텐데 이 크리에이터의 개성을 유지하면서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까가 고민이겠죠. 단가가 높은 이유가 이래서 그런 거예요. 브랜드가 원하는 걸 이해하고 크리에이터가 본인의 개성을 유지하면서 영상을 제작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제가 브랜드랑 미팅을 할 때마다 듣는 얘기예요. 돈을 쓰고 싶어도 이걸 해줄 사람이 없다. 믿을 만한 크리에이터가 없다. 자, 여기가 제가 생각하는 진짜 블루오션입니다. 자, 수요가 훨씬 많아요. 브랜드와 상품의 이야기를 멋지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세 번째는 팬 기반 수익입니다. 여기에는 후원도 있고 멤버십도 있고 슈퍼챗이나 슈퍼땡스 같은 것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애드센스를 통해서 작년에 114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 중에 800만 원 정도가 팬 기반 수익이었어요. 제 채널을 보시면 멤버십 전용 영상들이 꽤 있어요. 대부분은 편집 방법, 편집 팁 같은 영상들이죠. 제가 이걸 멤버십 전용으로 올린 이유는 알고리즘이 이런 튜토리얼 영상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튜토리얼을 검색하면은 막 조회수 100만, 200만 이런 영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튜토리얼 영상은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소수의 영상들이 모든 조회수를 다 가져가서 그래요.
보통은 이렇지 않죠. 튜토리얼이라는 거는 검색 베이스 콘텐츠거든요. 자, 어떤 거를 알고 싶은 사람이 검색을 해야 보게 되는 영상이라 유튜브가 잘 밀어주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홈피드에 추천이 돼서 들어갈 가능성이 낮은 영상들이 채널에 계속 쌓이게 되면은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채널의 가치가 낮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요. 저도 이런 영상들이 계속 쌓이니까 제 채널의 영상들의 노출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영상들을 처음에는 비공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청 열심히 만든 튜토리얼들이라 너무 아쉬워서 멤버십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저같이 더 깊은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멤버십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버들도 많은데 진용진님처럼 비하인드 스토리나 일찍 보기 컨텐츠로 멤버십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진용진님은 한 달에 멤버십으로 2억 4천만 원의 수익을 가져가신다고 알려져 있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디지털 상품 및 굿즈 판매입니다. 이것도 좀 직관적이죠? 내가 직접 만든 상품을 판매를 하는 겁니다. PDF나 템플릿 같은 디지털 상품일 수도 있고 직접 배송을 받는 실물인 경우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럿 파일을 몇 개 팔아봤어요. 제가 보정을 하는데 사용한 보정 정보를 럿이라는 파일로 만들어서 판매를 했어요. 막 적극적으로 판매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한 2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올해는 저도 한번 적극적으로 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품 판매의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는 바로 라이너스 테크팁이라는 테크 채널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채널 중 하나인데 2020년도까지만 해도 굿즈 판매를 통한 수익은 전체 매출의 15%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채널 전체 매출의 55.4%, 50%를 넘어서면서 사실상 평범한 미디어 회사에서 제조업, 유통업으로 수익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죠. 여기서 판매하는 가방이랑 도구들은 업계 최고의 제품들이랑 비교를 해봐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로 입소문이 나면서 어마어마한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의 1년 매출은 최소 연 60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단하죠?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이제 크리에이터 기반 제품도 퀄리티에 신경을 엄청나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팬덤을 등에 업고 판매를 하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제품 자체의 퀄리티가 납득할 만한 수준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축은 외부 확장 수익입니다. 유튜브나 온라인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다른 플랫폼으로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확장을 해서 수익을 확대를 하는 거죠. 내가 이미 판매가 가능한 상품과 서비스가 있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이 방법으로 수익화가 되실 거예요. 내 카페가 있거나 내 병원이 있거나 내 강연, 강의, 컨설팅 같은 게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강연이랑 컨설팅 명목으로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주제는 제 채널에서 제가 다루는 내용을 토대로 진행이 되었어요. 근데 내가 업로드하는 영상과 내가 판매하는 상품과 반드시 관련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포지라는 유튜버가 있는데 이분은 잡다한 본인의 관심사를 영상으로 올리고 있는데 주제는 굉장히 랜덤해요. 빈티지 오디오도 있고 카메라 렌즈, 세그먼트 디스플레이 같이 누가 봐도 그냥 본인의 관심사만 올라와요. 그런데 스토리텔링을 아주 흥미롭게 하면서 빠르게 성장을 하셨죠. 근데 이분의 본업은 작곡가예요.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본인의 음악을 홍보하는 역할도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제휴 마케팅입니다. 제 채널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제휴 마케팅은 나의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온 사람이 결제를 하게 되면 이 중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을 받는 형식의 수익화 방식이에요. 총 6,25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였고 총 4개의 장소에서 매출이 나왔습니다. 우선 335만 원의 수익을 낸 곳은 쿠팡 파트너스예요. 제가 그동안 영상 촬영에 사용했던 카메라나 아이폰 리그 같은 걸 소개하면서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많이 넣어놨는데 여기서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임팩트라는 곳인데 여기는 인비디오라는 AI 영상 제작 프로그램의 제휴 마케팅을 중개해주는 곳이에요. 인비디오에서는 약 78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아직도 자주 사용하는 AI인데 내 영상에 어떤 스톡 영상을 삽입할지 감이 안 올 때 여기에 대본을 넣으면 바로 어울리는 스톡 영상을 추천을 쭉 해줍니다. 제휴 프로그램 가입은 인비디오 AI 페이지의 최하단으로 가시면은 어필리에이트 프로그램이라고 있거든요.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휴 마케팅 링크를 생성을 해줘요. 그 다음은 파트너 스택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성우 생성 프로그램인 11랩스를 중개해주는 제휴 업체입니다. 11랩스의 사용 방법을 공유한 영상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유입이 되었어요. 여기를 통해서는 총 1,42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TTS 프로그램이죠. 성능도 갈수록 좋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11랩스를 소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이 제휴 프로그램을 연결을 안 하셨더라고요. 11랩스 제휴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왼쪽 하단에 있는 계정을 클릭하시면은 어필리에이트 프로그램이라는 칸이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셔서 가입을 하시면 링크를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AI가 또 핫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수익화를 하시기에 나쁘지 않은 방법이 될 거예요. 그리고 대망의 수익 1등은 바로 에피데믹 사운드입니다. 저작권 무제한 음원 사이트 중에서는 아마 최고가 아닐까 싶어요. 이썸님 영상들의 설명란에 보시면은 사용된 BGM 앞에 항상 ES라고 써있잖아요. 이게 에피데믹 사운드의 약자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큰 유튜버들은 다 여기서 음원을 받아서 사용하실 거예요. 여기도 제휴 프로그램 가입은 아주 간단합니다. 회원 가입을 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설정을 누르시고 커뮤니티
커뮤니티라는 곳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은 제휴 링크를 받으실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제휴 프로그램의 가입 페이지는 제가 하단에 다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이 제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패시브 인컴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링크를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에 따라서 계속 수익이 들어오는 거니까 괜찮은 콘텐츠가 하나 있으면은 안정적으로 계속 수익이 발생을 하겠죠. 제휴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영상의 시청자가 이 상품을 통해서 충분한 가치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품을 사용했을 때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고 다른 상품들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지, 단점이나 알아야 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추천을 할 때도 신중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추천을 하게 되면은 추천의 힘이 점점 약해질 거예요. 그리고 금방 나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보통 제가 돈을 주고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위주로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야 저도 할 말이 좀 있더라고요. 자, 이번 달이 종합소득세를 내는 달이라 작년의 수익을 정리하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을 통해서 수익화를 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 달린 문제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걸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으로 보기보다는 콘텐츠를 지속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저의 올해 목표는 더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화를 도전해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내년에 또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수익화 관련해서 책도 썼는데 오늘 다룬 내용을 보시기 편하게 요약한 버전을 링크에 넣어 놓을게요.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게 해놓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